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47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0만원입니다. 오늘 손실도 좀 컸고요. 시장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생각과 다르니까 장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흐름이 흘러갔는데 제가 보는 것하고 좀 다른 움직임이다 보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달랐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 종목에서 손실이 좀 발생됐고요. 그다음 매매 종목 매매하는 것도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하루였습니다. 그냥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봤던 시장 흐름인데요. 빠르게 대처를 잘 못했는데요. 일단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증시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1.19% 빠졌고요. 일단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오늘 저녁 미국 증시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남았죠. 그래서 CPI 발표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리 인상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많이 빠진 부분은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예상치 같은 게 나왔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4.57%나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많이 빠졌고요. 다우지수는 거의 뭐 눈치 보기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어제 방송할 때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요번에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치가 8.7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9.1%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지수가 많이 밀렸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라든가 뭐 곡물 가격 이런 게 안정을 좀 취했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오늘 전문가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또 들으니까 국제유가는 빼고 뭐 근원 물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보는 수치가 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또 보면 여전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될 때 그냥 9.1 나왔는 게 이게 예상치가 8.8인가 그랬는데 9.1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해서 악재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8.7 정도로 예상한다면 뭐 8.6, 8.5 이렇게 나오면 예상치보다 낮다 혹은 뭐 지난달보다 많이 좀 안정을 취했다 이런 의미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 반응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오늘 저녁에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는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 반도체 기업 부진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밀리는 거는 뭐 밀리더라도 제가 가진 종목은 그쪽이 아니니까 크게 관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뭐 큰 걱정 안 하고 그냥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간 빠질 걸 예상했다면 긴장을 해가지고 빠르게 좀 비중을 줄이든가 뭐 어떻게 했을 건데 아침에 장 시작할 때만 해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게 그냥 뭐 미증시 빠졌으니까 약간 내려오는 정도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내려오는 게 아니고 5분봉입니다. 갭으로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못 들어올리고 계속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막판에 1.6%까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안 빠졌지만 분봉으로 보았을 때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져버린 거죠. 갭으로 떨어졌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다시 또 더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측을 못했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흘러가 버려가지고 반등이 나올 줄 알고 이제 느긋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계속 빠지니까 제가 가진 종목조차도 이제 같이 내려가 버려가지고 그래서 손실이 조금 커져 버렸습니다. 그 대응을 좀 잘 못했다, 시장을 잘 못 읽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종목 조정을 좀 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종목을 다 가지고 있다가 오늘 뉴스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사우디하고 정상회담 계획을 어떤 언론에서 사우디와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11월경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사우디가 석유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제유가 급등하니까 중동 국가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벌었는 돈 가지고 어디죠? 쿠웨이트인가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막 최신식으로 이렇게 도시 짓고 하는 이런 쪽 투자를 하는 그거를 이제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라고 이제 해갖고 엄청나게 큰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현대건설이 일부를 지금 터널 공사인가 뭔가 일부 수주를 했던 걸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주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일부를 수주해서 건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우디 왕세자가 와갖고 정상회담을 하면 좀 잘 봐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실적을 하나 좀 올려주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다고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주 가능성으로 해갖고 오늘 현대건설이 일단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본 거죠. 왜냐면 현대건설 가격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강하게 올라갔죠. 7.54%나 올라갔습니다. 이 건설회사 잘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건설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 이 종목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재료로 인해서 갭으로 뜨니까 또 이 버릇이 나오죠. 호재성 뉴스로 갭 뜨니까 또 무조건 던져갖고 누르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이때까지 계속 보면서 느낀 건데 호재성 뉴스라고 생각은 든다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갭으로 뜨니까 아침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미수 풀배등으로 확 지르니까 아침에 확 들어오니까 이제 세력들이나 뭐 기관 이런 쪽에서 던진단 말입니다. 던지면 내려오거든요. 이게 이제 호재성 뉴스는 맞는 것 같은데 현대건설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 시장이 그쪽 사우디 관련한 어떤 재료로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유신이라는 종목이 이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뜨면 눌러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잡으면 대체로 손실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음봉으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아예 신경 안 쓰고 그냥 쳐다보지 않는 방법과 그래도 사고 싶다면 다 빠지고 나서 사는 방법, 이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다 빠졌다 싶을 때 한번 잡았다가 여기서 밀릴 때 손절 한번 하고 그 다음 종가에 다시 26,150원에 여기서 잡았습니다. 근데 요래 잡았는데도 마지막에 또 더 빠져가지고 26,050원까지 약간 내려온 상태로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눌러놓고 지금 시간에 거래 보시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네옴시티 부분에 대한 재료는 호재성이 맞다는 쪽으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유신은 관련주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눌리니까 여기서 아침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미수 풀배팅 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려가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버티지는 못하는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절했는데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눌러버리니까 올라갈 때마다 계속 매도해버리면 매수할 사람들이
주춤해갖고 매수를 못하죠. 왜냐면 자꾸 눌리고 있으니까. 그럼 매수를 안 해버리면 올라갈라 그러면 이제 매도를 자꾸 해갖고 꺾어버리면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이쯤 오면 이제 장 끝날 때 돼가면은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이게 미수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버할 수는 없으니까 단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내일은 또 다른 종목이 움직일 거니까 손절을 하면서 쭉 더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지니까 손절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 여기서 받아먹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이 다 손절했다면 이제 더 이상 매도 물량이 없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다시 하겠죠. 아, 이건 호재다 이러고 이제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졌을 때 잡자. 왜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이 재료는 11월 달에 방한이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8월이니까 9, 10,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유신이라는 종목을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옴시티 수주 가능성 해가지고 올라가면 누르고 계속 하다가 오늘은 이제 왕세자가 방한한다 해버리니까 갭으로 떠버렸죠. 떠니까 또 눌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더니 이게 계속 눌렀는데 이게 이제 진짜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면 방향을 돌리게 되면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이 유동 물량이 아주 작습니다. 148만 주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호재성으로 작용하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반대로 악재성으로 작용하면 또 급락하겠죠. 물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액면가가 5천원짜리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괜찮아 보였어. 오늘 100만원 잡았고요. 이 100만원 잡은 게 문제가 아니었고 뭐가 문제였냐면 종목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유신이라는 종목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기에 이제 HK 이노엔이 밀렸거든요. 오늘 여보시면 원숭이 두창 쪽으로 해서 미코바이오라든가 그다음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 뒤로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밀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HK 이노엔은 개인적으로 좋게 봤지만 이 관련주들이 다 밀리고 있으니까 따라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진작에 좀 아니다 싶을 때 여기서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좀 길게 본다 이런 마음으로 딱 그냥 갖고 있던 그런 생각이 딱 꽂혀가지고 이 다 빠지고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계속 놔뒀습니다. 놔뒀고 그다음 휴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도 좀 눌리더라도 뒤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냥 홀딩 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엑세스바이오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고려대강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100만원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나마 이제 가장 만만하니까 그래서 얘를 고려대강을 약간 올라온 상태에서 팔았습니다. 21,500원에 팔았거든요. 지금 종가가 21,500원인데 일단 21,500원에 고려대강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유신 쪽으로 잡았습니다. 유신 잡아갖고 손절 한번 하고 약손 그러니까 거의 뭐 조금 한 10,000원 정도 손절하고 그다음 다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유신을 잡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HK 이노인이 계속 뒤로 밀리니까 이거 비중이 570만 원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를 비중을 확 줄였습니다. 이 설명이 지금 좀 장황해져 버렸는데요. 그냥 제가 했던 거 그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일단 HK 노엔이 오늘 밀리면 이게 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을 것 같아가지고 뒤로 밀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560만 원인가 가지고 있다가 300만 원만 남기고 쫙 전부 다 매도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위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약간은 그나마 조금 다행이긴 한데요. 좀 더 빨리 매도했었으면 나는 여기서부터 좀 아니다 싶을 때 정리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시장이 올라갈 줄 알고 계속 있었는데 지수가 뒤로 계속 밀려버리니까 쭉 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자체였던 문제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뒤로 쭉 밀려버리니까요. 좀 우량주에 속하는 덩치 큰 종목들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대체로 보면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뒤로 밀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HK는 또 같이 뒤로서 밀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저는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시장의 투자자들이 뭐 기관이 코스닥을 한 1,300억 정도 매도하고 외국인도 한 800억 매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좀 불안하니까요. 저는 안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빠질 걸로 지금 예상하고 배팅을 하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렇게 던지니까 또 불안해가지고 미정시가 빠지면 얘 또 따로 내려갈 것 같다 싶었어요. 이거 이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뭐 저 코로나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그 일반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나 이런 거 보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가 내려가 버리면 딸려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여가지고 3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티플렉스를 한 100만 원 잡았는데요. 요것도 잡고 나니까 또 괜히 잡았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게 그 개인적으로 티플렉스를 좋아했기 때문에 5일선 이어 올라가고 이제 좀 방향을 돌린다 싶어서 잡긴 했는데 이게 아마 그 시간에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시간에서 밀리고 있죠.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그 유니온 머티리얼 얘가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그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때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잡고 나서 괜히 잡았나 하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는 종목은 아닌데 일단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매매하고 나서 조금 매매도 잘 못한 것 같고 시장 흐름도 조금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손질하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신 같은 이런 종목은 괜찮은 것 같고요. 눌릴 때 밑에서 잡는 거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 터졌을 때 그게 만약 진짜 호재라면 갭으로 뜨면 누르니까 다 빠지고 나서 다 누르고 나서 잡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것도 그 연봉이 길게 나오면은 던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좀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할 매수를 해갖고 잡고 또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 시장에 그 코로나 관련주는 그 확진자가 지금 15만 명 정도 나왔는데요. 어제하고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또 주말로 가면 확진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도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히마시스하고 엑세스바이오도 뒤로 조금 밀린 것 같고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려고 잡았던 부분이라서 확진자가 저는 한 20만 명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건 정리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것하고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니까 대응이 조금 미숙했고요. 그리고 선뜻 이렇게 배팅을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밀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증시가 빠질 것 같다고 생각될 때는 바로 비중을 줄이든가 무슨 조치를 취하는데 오늘은 그냥 그 지수가 반등하겠지 그러고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편하게 그냥 편하고 있었는데 계속 뒤로 밀려버려가지고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여기서 더 밀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지금 그 SK 이노엔도 비중을 줄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지금 그 현금이 150만 원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한 800만 원 정도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아직 나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안 좋았고요. 그 좀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지금 조금씩 2% 부족합니다. 근데 일단 또 계속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